준산동 동화선생님이 됐지. 학생이 이렇게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fx가 2차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뭘 모르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를 일반형이라면 또 하나는 일반형이 있고 꼭지점형이 있죠. PQ를 했을 때 꼭지점형이 있고, 또 하나는 두근을 알려줬을 때의 형태가 있고, 세 가지 형태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꼭지점형은 다음에 수업하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걸로 할 때면 장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세 점을 알려줬을 때, 아니면 중근하고 한 점을 알려줬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중근을 알려주고 한 점을 알려주면 대칭되는 이걸 알려주는 거니까 세 점을 알려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미지수 3개, A, B, C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근을 알려줬을 때, 두 점을 알려준다는 거는 요 두 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알면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의 A, 기울기만 알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근을 알면, 이 알파, 베타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식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 식을 했을 때, 요 K를 놓는 이유는 X제곱의 기울기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요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죠.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그죠? A분의 CX, A분의 C, 요렇게까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한 대로 이렇게 놓고 점을 두 점을 대응시켜야 되는데, 두 점이나 세 점을 준 거는 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 한 점만 대응하면 요 식이 완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1하고 뭐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6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만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fx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이 형립해서 이 k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알파 베타는 2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4라는 걸 여기다 하면 a, b, a, c라는 이 미지수 3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건 2개밖에 없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죠? 여기다 fx라고 두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1하고 6을 여기다 6을 집어넣고, 요 a분의 c가 이거고, a분의 b가 요거고, 이고,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요걸 가지고 여기다 대응해서 A, B, C를 다시 풀어도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렇게 풀게 되잖아요. A분의 B, A분의 C가 뭔지. 그래서 A, B, C를 다 풀게 되면 A나 B나 C를 3개를 하게 되는 것보다 효율성으로 결국은 이렇게 풀었을 때 나오는 식이 이 식이잖아요. 이 식에다 K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A, B, C 3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식을 써놓은 다음에 요 한 점만 이용해가지고 K를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이걸로 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이 문제는 그럼 의도가 뭐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은 고1 과정일 수도 있고 중3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그쵸? 알겠죠?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근데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자, 어떤 게 이렇게 해서 x-2라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계속해. 이 두 개의 교점이 뭐라고요? 이렇게? 이 식과 요 x-1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지? 요 두 개의 근이 뭐라고요? 알파랑 베타라는 거예요. 요 식의 의미는. 이해됐어요?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알파 베타와 이 fx는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fx와 이걸 이항했을 때 이게 0이니까 넘어가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요거 두 개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 fx와 이거의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알파 베타가 있다. 됐어요? 그랬을 때 f1이 6이라면 이식 f식에 어제? 그때 요 f1을 구하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 베타 두 개를 근을 구하나 똑같아요. 이것도 교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요렇게 넘긴 거는 뭐예요? 이런 방정식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참수에다 이걸 붙이면 새로운 이 참수가 나오죠. 요식은 이거고, 요걸 이렇게 넘겨갖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는 요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알파, 베타는 요거의 알파, 베타의 근과계수의 관계였었죠. 근데, 요렇게 알파, 베타가 됐을 때는, 그쵸? 이렇게 K라고 써주면서, 새롭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교점되는 거랑, 좀, 이렇게 교점되는 거랑, 아니면 더 좁혀가지고, 이렇게 교점되는 건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를 구해도 된다는 문제예요. 문제 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의 의문, 질문은 합당한데 기초 부분에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꼭지점형이나 두 분을 가르쳐줬을 때 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식, 일반형을 했을 때 이 세 개의 사용, 그죠? 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이 질문, 함수에 써져 있는 표기 형태에 따라서 풀이 유형을 정확하게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설명하는 거, 이것과 이 A와 B의 차이, 이해해서요? 네. 그 생각했었어요? 이거 문제 풀면서? 네. 이거는 문제로만, 수식으로만 풀었지, 그림으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심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도화선입니다.